이 라브로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인데요. 미국이 키예프하고 오데사 이 두 군데에다가 생물학 전쟁 시설의 개발을 돕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늘이라는 건 이제 7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화학적, 생물학전 시설에 몰두하고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 펜타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죠. 펜타곤은 2개의 생물학전 실험실을 지었고 그들은 키예프와 오데사에서 병원균을 개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실험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여러분은 미래의 어떤 모습일지 알고 있다. 미국인들은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를 단호하게 딱 잘라서 거절한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 국경 전역에 새로운 화학 및 생물학 시설을 건설한다. 그리고 많은 다른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다. CIA가 지상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켜 왔는데 듣자 하니 폴란드와 전쟁을 벌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라크에서 새로운 국면이 있던 당시 미국은 그것이 미국 국가 안보의 위협이었다고 주장할 당시에 왜 그때 미국이 자국 해안에서 1만 킬로미터 떨어진 국가에 왔는지 물어본 사람이 있는가? 미국이 강대국이라서? 라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 침공할 때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미국이 왜 이라크 침공하냐고 막 대드는 사람, 말리는 사람, 미국을 제재하는 나라 없었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는 거를 가지고서는 말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제재하고 왜 이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 러시아는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침공 후에 무기 사찰단은 이라크의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쟁 벌렸는데 실제로 가서 찾은 게 없었던 거죠. 폐기된 시설들은 보았습니다. 미군이 폐기한 시설들은 나왔는데 예전에, 그것도 이제 전쟁 벌리기 훨씬 전에 폐기된 시설들은 나왔는데 근데 대량 살상 무기를 현재 만들고 있다, 화학 무기 만들고 있다, 이런 거 전혀 나오지가 않았죠. 2020년 5월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생물학 무기 및 독극물 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절차를 만드는 협약의 채택에 절대적으로 반대했다라고 비난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무기라든가 독극물을 이용하는 무기를 만들지 말자라는 국제협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미국이 반대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외무장관들과 오늘 가상회의를 가진 뒤에 물론 미국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군사 생물학 활동의 투명성 보장을 꺼리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목표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실은 러시아 연방국경의 경계를 따라서 빽빽하게 형성되어 있다. 왜 하필이면은 그런 화학 무기를 만드는 실험실들을 갖다가 생물학적 무기를 만드는 실험실을 왜 러시아 국경 지역에다 이렇게 쫙 빽빽하게 만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옆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러시아, 중국 다 접경 지역들이라고 이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접경 지역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도 이런 게 있다. 지금 보십시오. 이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있었던 외무장관이 바로 상하이 협력기구 외무장관이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 되어져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고,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퇴출시키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3의 별도의 이제 국제통화 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중심으로 이 통화를 하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본위주의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국제 기축 통화를 이야기할 때, 뭐 미국이 처음 그거로 인해서 국제 기축 통화의 자리에 명분상은 뭐 그렇게 올랐던 것이었고, 뭐 나중에는
그런 명분을 버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 금을 사모으고 있다. 예, 금값이 또 오르지 않나 싶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라브로프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바이오 바르페, 바이오 바르페가 아니고 이게 바이오 워페어, 그러니까 바이오 워페어라는 게 결국 이제 생물학적인 이런 그 전쟁 실험실이죠. 거기에 자금을 대고 감독한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에, 그런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시설에 파기된 이란 핵협정의 복원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의 외교력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뭐 시리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그 테러리스트들을 없애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과 합동작전을 벌였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협력해서 대테러 작전을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이제 그 협력이라는 것이 나토라든가 우리 뭐 한국, 일본 같은 그런 동맹국과의 합동작전하고는 좀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깨져 있는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러시아 쪽에 지금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월요일 라브로프는 후세인 아미르 압돌라얀 이란 측 상대방과, 이란 측의 이제 외무장관 역할을 맡고 있는 압돌라얀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핵 협정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러시아를 제재해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러시아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 애매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때는 관계를 좋게 맺었었고, 그리고 푸틴이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함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고요. 관계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서고 난 뒤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푸틴이 단독 아무의 말도 듣지 않고 독단적인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지금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국제사회에서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겁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외교 관계는 푸틴이 승인한 동유럽 이웃 침공의 의로 인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한 고위 협상가는 월요일 우크라이나가 생물 무기 성분들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러시아 국방부가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RIA 노보스티, 이건 이제 러시아 언론사인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러시아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자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 직접 참석했었던 레오니드 슬루츠키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생물학적 무기 성분 개발에 대해서 입수한 자료에 대해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기 위한 특별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러시아가 아무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라는 것이 지금 서방 세계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이유였는데, 근데 지금 러시아 측에서 전쟁을 벌리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생물학 무기 만드는 그런 시설이 있다. 근데 그거 미군이 만든 거다 그거. 이러고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생물학적 무기 성분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대해 문서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지금 관련된 분석 자료들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일 베커라는 아주 특출한 기자가 있는데, 이 카일 베커 뉴스에서 이 문서들을 번역하고 분석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카일 베커가 쓴 기사 내용을 저희가 일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슬루츠키는 또한 러시아가 작성한 우크라이나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실험실 직원들이 유기병, 탄저병, 툴라레미아, 콜레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 물질을 포함한 특히 위험한 병원체를 즉시 파괴하라는 명령을 지난 2월
말에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 임박해 오니까 그런 생물학전 성분들을 만들었던 연구소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다 파기해라. 그리고 병원균들을 파기해라.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실험실들이 러시아 군에 의해서 장악되거나 접수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파기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이게 전부 다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만 주장입니다만은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신은 다시 한번 추락하게 될 것이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입증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쟁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그리고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꼭 그렇게 보기만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공격 행태인데 군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공격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민간인들 지금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인도적인 커리도 해가지고 인도적 통로라는 것을 보장해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민간인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공격은 문제가 있다. 전쟁은 안 된다라고 서방 사회가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거짓말도 잘하고 이래저래 말을 잘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의 의도를 제가 파악하기 좀 힘들고요. 처음부터 전쟁을 벌이기 처음부터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멈춰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모르겠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일주일 지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좀 갑자기 지금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그 진위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급한 수를 지금 던졌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해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